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는 끝났지만 법원의 고심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의 이채원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심사가 끝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의 고심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심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정도 열렸고요. 이제 법원의 판단만 사실상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단 공수처 검사가 작성한 영장 청구서가 150여 쪽에 지금 달하고 제출한 기록 자료들도 지금 11박스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도 방대한 만큼 심사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심사는 끝났지만 법원의 고심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지금 크게 두 갈래이지만 이 안에 포함된 쟁점들이 사실상 좀 복잡한 만큼 법원의 고민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면 과거 2017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만 구속 심사가 8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이때도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8시간이 더 걸려서 총 16시간 정도 만에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를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서류 검토 방식으로 12시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얼마나 시간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체포영장 때보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혐의 정도에 대한 소명이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뭐 증거나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지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부터 따져보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변론을 했는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심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면요. 이제 일단 맨 처음에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PPT 방식으로 약 70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0분 동안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뭐 이 시간 동안 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뭐 앞서 저희가 뭐 윤 대통령이 메시지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뭐 계엄의 정당성이라던가 지금 뭐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뭐 극단적인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구속이 임박하니까 이제 자기 입장을 직접 밝히러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심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약 5분 동안 윤 대통령이 최후 발언을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제 지금 뭐 어떤 발언을 마지막에 했던 건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공수처 검사 측에서는 6명이 나와서 지금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6명이 나와서 먼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김홍일, 송혜은 변호사를 포함한 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의 논리에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총력을 펼쳤군요. 맞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었습니다.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공수처 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각 양측에 가장 대립했던 지점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쟁점 바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인지 아니면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인지 이 부분을 두고 맨 처음 되게 치열하게 맞다퉜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수처 측에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이런 포고령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예. 네. 지금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요 가담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내밀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을 만큼 예. 주장을 폈을 것이고 반면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강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검사 탄핵이라던가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거대 야당의 폭주 이런 것들을 들면서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구속사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요. 지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이 좀 첨예하게 갈렸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3차례 소환에도 불응을 했고 체포 이후에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아예 불응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점 그동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도주 우려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까지 받고 있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게다가 여인영, 곽종근 주요 윤 대통령과 공모했던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동안 수사로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냐라면서 도주 우려 없다. 인신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재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에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나오다시피 지금 2차 계엄을 실행하려는 정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탄핵 이제 추후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재범 우려성을 강조한 걸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 아까 예. 이번 심사를 끝나고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한 말 중에 이 재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입장을 직접 피력을 했거든요. 과연 2차, 3차 계엄을 할 것 같았으면 군을 곧바로 철수시켰겠냐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2, 3차 계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맞받아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대립한 지점들, 쟁점들 짚어주셨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게 좀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게 당초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관할권 위반 등을 지적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나가지 않겠다, 불출석을 시사했다가 돌연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심사를 불과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돌연 출석을 하기로 선회를 한 거였거든요. 저희 취재진이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취재를 했을 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제 불법 수사고 서부지법에는 이제 관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견을 피력했고 예. 이 배경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서 지금 구속된 사령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이자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봐도 이미 1차 체포영장에다가 이의 신청이 기각됐고 2차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여기에 체포 적부심까지 지금 기각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4번의 판단에 있어서 모두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가 설득력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출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계엄의 정당성이나 내란죄 불성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할 기회를 받아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제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텐데 어제 오후 7시에 심사가 끝났고 지금 새벽 1시를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심사가 끝난 지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 결과는 좀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리고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뭐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네. 없습니다만 이르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6시간이 지났고요. 과거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 피의자들이 신문을 받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발부까지 33시간이 맞습니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 발부 가능성 같은 경우는 법조계의 중론은 적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 발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요?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 적어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발부가 될 거라는 네. 전망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지금 뭐 사형, 무기징역, 뭐 무기 금고에 달할 만큼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예. 네. 영장이 이제 발부될 경우 그리고 기각될 경우 그러니까 석방될 경우를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우선 공수처 수사에는 좀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공수처로서는 사실 뭐 그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한번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사건으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어떤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로서는 이제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체포영장을 통한 조사라는 거는 구속영장의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명 절차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 구속이 된다면 직접 본격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진술을 끌어내고 또 그동안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된 이제 계엄 지휘부들의 진술 조서 같은 것들을 토대로 교차 진술을 검증할 걸로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경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구속이 만약에 되더라도 신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 계속 유지가 네.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 똑같이 경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내부에 사무동에 경호 인력이 한 5-6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뭐 보안동 내부라던가 윤 대통령이 있는 곳과 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금 뭐 두 눈으로 보면서 경호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법원에 오갈 때 뭐 구속이 되더라도 법원으로 오갈 때 뭐 경호관만, 그러니까 뭐 호송 차량 앞뒤로 해서 예, 경호 경호 차량이 차량이, 붙어서 예. 네, 그 정도의 예우는 지켜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서부지법에서 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도 이제 호송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붙기도 했죠.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이 이미 이제 법무부와 경호처 간의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앞뒤로 차량 경호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구속이 되더라도 차량 경호에 대한 예우는 좀 계속해서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각 결과에 따른 상황을 지금 예상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머무르는 공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 현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67평 정도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일반 수용동,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안 된 피해자가 머무는 곳으로 옮겨져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감이 되는 순간 이제 정밀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한 국방색 수의 같은 것들을 입고 수용 번호를 달게 되고 또 사진 촬영도 직접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뭐 전례상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용이 됐을 때 한 3.05평 정도의 독거실에서 머물게 됐었거든요. 예. 뭐 책상이나 뭐 화장실이나 접이식 매트리스라던가 뭐 세면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곳이었는데 이번에 좀 비슷한 규모일지 이런 부분은 뭐 얼마 크기에 머무는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좀 이보다 좀 더 큰 한 13.07제곱미터 한 3.96평 정도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지금 과거에는 전해지고 그런 있군요. 사례였습니다. 네. 앞서서 그 사진 촬영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머그샷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에 피해자가 뭐 머그샷을 안 찍을 권리 같은 것도 있나요? 거부한다면 안 찍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직접 이제 저 법무부 관계자한테 물어본 결과 이제 예. 정식 명칭은 이제 머그샷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제 사진 촬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 이제 구속돼서 수감이 되면 뭐 이 부분을 찍지 않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상 반드시 찍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취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찍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윤 대통령이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맞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불법 수사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것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불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예, 좀 가려달라라는 것을 다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때도 이제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만큼 구속 적부심을 낸다면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기각될 경우, 그래서 석방이 될 경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석방되고 공수처 수사에는 우선 제동이 좀 걸릴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연히 이제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내란죄 수사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공수처로서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출범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라던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지 공수처 수사나 뭐 영장 집행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안에서 아까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석방 즉시 이제 준비된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짚어볼 수 있는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조사를 시도를 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이 앞서 공수처 수사에 응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조사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행사했죠. 맞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사에 뭐 오늘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예. 불출석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로서도 사건을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특검 상황도 변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는데 지금 뭐 윤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혐의는 빠졌고요. 뭐 네. 수사 대상이라든가 뭐 기간, 수사 인력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줄었거든요. 줄어서 이제 뭐 공은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넘어간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다만 특검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출범해도 너무 늦을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입니다. 일단 뭐 특검법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임명돼서 준비하는 데만 2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게다가 뭐 이게 뭐 2월 초로까지 간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이미 이제 기소가 됐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뭐 기소가 되면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나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은 혐의로 두 번을 기소할 수가 없어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죄를 추가 수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특검 상황과 좀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네.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의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뭐 공수처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소 판단을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일단 공수처가 사건을 꽉 채워서 시비를 쓰게 될지 예. 아니면 뭐 그 전에 보내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요. 예, 네. 발부 이후에요. 그래서 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그동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뭐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추후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겨올 때까지 뭐 추가적인 뭐 증거라든지 이런 입증을 위해서 검찰도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중앙지검에서 하게 되는 만큼 1심은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만약에 내주게 되면 예. 그걸 네. 발부해주게 되는 주체인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의 관할 논란은 일단락이 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어느 정도는 논란이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서부지법이 내줬던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나 사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에는 중앙지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수처는 앞서 이제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밝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의 특검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르게 가는 사건이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 등의 영향까지도 줄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는 사실상 원래는 별개입니다. 예. 예, 별개고요.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밖에 없다는 분석이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중대성 이런 것들의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나오게 될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헌재도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 최장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한데 20일 중에 10일, 10일씩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왜 두 기관이 수사를 나눠서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장 20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기간 포함 10일 내에 피해자 구속이 가능한데 한 차례 1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장 2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체포 주체는 사실 공수처이지만 기소 네. 주체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금 시간을 나눠서 써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제 넘겨줄 때 10일, 10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추후 영장 발부 이제 여부 결과에 따라서 좀 예. 협의의 어떤 뭐 추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기한이 이제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시점이 2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 안에 사실 뭐 이 두 주체 기관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지가 사실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 구속 기간 열흘 도합 20일이 지나면 그다음엔 어떤 진행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을 써서 예.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로 다시 좀 방향을 바꿔서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면 그 구속 기간 중에 헌재 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게 될 텐데 네. 이때 구속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에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는 뭐 출석에 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만 헌법재판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게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준용해서 보면 수감 기간에도 탄핵 심판에는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근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를 뭐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네.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뭐 이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뭐 탄핵 소추된 당사자가 보면은 뭐 이제 네. 형사소송이나 탄핵 심판이 뭐 동시에 맞물릴 경우에는 좀 재판 뭐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할지 이 부분은 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헌재 변론 준비 기일에 좀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헌재에서 기각을 한 바 있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시기로 지켜봐야 알겠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어제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불리해진 상황 혹은 유리해진 상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있을 헌재의 변론 준비 기일에 모습을 보이게 될 거란 전망에 대해서 혹시 들려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우리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윤 대통령 측
이 지금 수사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네.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든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내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낸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되면은 뭐 직접 출석하겠다 뭐 이런 뜻도 밝혔지만 정확히 네. 그게 뭐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을 좀 잡아둔 상황이고요. 지금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 네.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측의 공방과 쟁점이 또 있습니다. 수사와 맞물려서 쟁점이 있는데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지난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뭐 국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이런 윤 대통령이 계엄 내용이나 뭐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 이제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 선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맞받고 있고 또 부정선거 주장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예. 뭐 야당이 정권을 뺏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뭐 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양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 부분이 오늘 있을 영장 발부 여부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와 예. 탄핵 심판은 어느 정도 별개라고 그렇죠,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이제 이 서부지법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더해서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형사소송법상 정해둔 구속 사유에 얼마나 부합하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제 내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어제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채연 기자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